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외국인들은 서울 경기 밖에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허가 특정 인해 외국 허가밖에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국기꾼이면 박용덕 가지고 받아야 된다. 할수 아파트만 허가밖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지목이 임야인 경우 무조건 허가밖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가구역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 불찰인데죠. 지금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그다음에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특례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외국인 특례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인 특례를 두고 외국인 허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 문제는 뭡니까?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죠. 무기간 동안 택으로 허가 받았으면 2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쉽게 해를 줄 거주 해야 됩니다. 사실상 하나 안 주고 났다 하더라도 자 이런 것을 실제로 외국 취득하는 이 %도 안 되더라고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그런 건 있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외국인이 뭐 80억 전에 경으로 샀다 이러면 그 파급력이 그래 많지 않지. 외국인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 특례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예외를 둔 외국인들에게 규제하기 위해서 특례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은 허가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인데요. 허가 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사였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뉴스에 나온 거는 장관 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이렇게 밝히 그냥 허가구역 지정했다고만. 국토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오늘 발표된 거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국토부 장관 오직 세종시 한 군데밖에 없대요. 세종시는 청남도 안에 들어가지만 같은 시도라 하더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X입니다. 조건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외국인 보면 아마 1년인가 이 정도 5년 범위 내에서 했다가 또 재지정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5년 넘게 지정할 수는 없다고요. 10년 동안 지정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사전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위반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기준 면적은 보면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
위지정도 60제곱미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업무기간이 주거용,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은 2년, 그리고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은 5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만약에 외국인이 취득해놓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죠. 해놓으면 7%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시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260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에 아까 틀리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원칙 국장이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7년 7년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허가구역 지정은 시장군수청장이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후가 아니라 지정 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가 공고합니까? 장관, 시타, 지정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설이 잘못됐네요. 해설이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허가구역 지정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도의사나 국장관 지정하면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지정하고 만약 국장이 지정을 했으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군수청장한테 받은 시장군 지체 없이 할 등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일 이상 하고 15일간 일반이 남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은 플러스 받은 날이 X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4번 좀 전에 말했습니다.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시도지사가 직접 시장 지체 없이 관할 등기에 통지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보면 절대적 각하 사유가 있잖아요. 허가구역인데 허가증 없이 하려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를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해야 됩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61페이지 3번입니다. 자, 3번 기준면적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했네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말하고 있습니까? 150제곱미터 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뭡니까?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하겠죠. 기타 250, 농지 500제곱미터.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32번 펴볼까요?
프린터 30 암기 프린터 32번에 그게 메뉴에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주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300이니까 허가받아야 되고요. 생산관리지역 답 400제곱미터, 농지는 얼마라고 했어요?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얼마? 200제곱미터라고 300이니까 받아야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3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선매제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선매제도 선매라는 게 뭡니까? 265페이지 선매. 먼저 파는 게 선매다. 먼저 사는 게 선매다. 사는 것. 그게 뭐냐면 개인들, 타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 국가지자체 공공단체가 어떤 협상 개인들 간에 1억에 거래하기로 되어 있는데 LH가 시집가로 7천만 원 사겠다 이런 선매. 그래서 감정 가격으로 선매 감정 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선매 아니라 협가 불충분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인데 1번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이거나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인 경우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지정해야 됩니다. 이 숫자 암기 프린터 45번에 6번 7번에 6번 7번 6번 7번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 통지해야 되고요.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하고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6번 7번 있습니다. 1개월입니다. 2개월 해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5일 이내. 이거는 암기 프린터 49번에 예. 6번에 있네요. 49번에 49번 암기 프린터 49번에 6번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선매 가격은 매입 가격이 아니라 10년 전에 5천만 원 매입했는데 10년 후에 그대로 사가겠다.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무조건 불허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선매 먼저 사는 게 선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행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업무기간에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2번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토, 주거, 복지는 2년, 사업용은 4년, 민간임대주택 5년이고 기타 현상보존은 5년이라고 돼 있죠. 이 의무기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편익시설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 2년. 편익시설 2년. 사업용은 4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5년. 나머지 뭐 주거지 시설, 대체초리 지덕, 임업, 축산업 전부 다 2년이.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게 형법의 사무대례의 원칙 예외입니다. 형법에 보면 한 번 재판받은 다시는 한다. 그래서 옛날에 역삼 대중위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굶어 나서 아버지 그러니까 내 이름 행대금 법만 이행하면 내면 아니 이행할 때 계속 대표적인 게 건축법으로 옥탑방을 적겠습니다. 상복할 때 계속 가는 행대금이라는 게 마찬가지 허가받은 사용하라고 사용 안 하면 시간이 최대면 계속 반복부가 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1번에 있는 것처럼 이용 의무기간 만약 최대 5년 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된다. 상당 기간을 정하는데 이 상당 기간은 3개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문서로 받은 사용해라 이렇게 이행명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토지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농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상거래 신고 등에 가는 이행강제금 최대 10% 이행강 참 25 감정 가격 개별 가격 10%가 오래 하면 제가 맨날 갑자기 옛날에 튀어나와 버리. 차라리 처음 하는 게 최고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 예, 그렇습니다.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 25%가 됐어요. 그 말이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임대하면 7%, 이용을 100%, 7% 하면 10%라고 했습니다. 방치하면 10%.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5번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장군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즉 3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1번이 답이죠. 3개월 이행명령 3개월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 사용하라고 할 수 5년 후에 3개월 범위 이런 숫자는
하셔야. 유동정무조 요구는 임기 때문에 사법인 최근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274페이지 274페이지를 보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했는데 기억 이게 뭐냐면 외국 특례역에서 허가 받았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고, 반대로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외국인 특례역에서 또 60일 신고든 허가든 외국인이라도 받으면 못하고 같은 가지고 번식이나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도 허가 안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형 같은 경우 제가 하는 노무현 정부 때 금단 이처럼 금단도 1신도시 2신 이렇게 했었어요. 개발 계획이 다 수립했다가 다시 다시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다시 사는 게 자기가 수입됐던 다시 살 때는 그다음 디귿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매한다. 국가를 이어야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하지 경매도 허가 안 받습니다. 경매는 농지 취득자의 경매 받아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경매인 경우. 자, 그 다음에 포상금 보겠습니다. 포상금 27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친구 포상금 암기 프린터 28번 맨 밑에 보면 그짓 까지 해야 된다고 가질 수도. 제가 볼 때는 하다고. 그짓해임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맨 밑에 그 중간에 보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1번은 거짓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2번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3번이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4번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6번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걸 거짓다. 6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그 다음에 디귿이네요. 리얼은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리얼의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하는 것은 500만 원 이하가 테러리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거짓해임허가 이게 지금 277페이지 1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라고 표시가 안 되는데 전형적으로 요즘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안에 기역 리언 고르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278페이지 4번 문제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포상금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거
암기 프린터 38번에 3번, 38번에 3번 밑줄 치십시오. 38번에 3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3번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사항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요.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1개월 X고요.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재원. 시군구재원. 암기 프린터 28번. 암기 프린터 28번 맨 밑에도 그 2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2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국고가 아니라 시군구재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여기는 전액국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다 했는데 자기가 위반해놓은.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고 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맞습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고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되고 허가받지 않는 양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 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 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거짓 신고한 거나 거짓 고발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태료 금액은 가태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입니다. 20.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아, 그러면 거짓 신고하면 10% 가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아니요. 10억짜리 거짓 신고 약속 10억짜리 신고해서 10% 부과하면 최대 여기 부과되고 여기에 20% 1,000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1,000만 원이니까 2,000밖에 못 받는다. 가태료 금액의 20%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다음은 중개실무인데요. 중개실무 282페이지. 여기 중개실무는 지금 저는 중개실무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게 묘기지권 농지법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전자계약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법 부동산 신고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올 확률 80%. 그 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바로 조사 확인 설명부터 했는데 그 교과서 282페이지에 이 1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 대신에 282페이지 1번 문제 잘 나오지? 네. 자, 1번 문제. 전속 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 맞습니다. 2번은 주세요.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받을 있다. 상법상 상인임으로 판례입니다. 2번 1998년 판례입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우리나라에서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의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하나의 사회 현상을 시험에 이게 질문 누가 따지면 법적으로
일반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전속 중개계약보다는 일반 중개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자, 4번입니다. 중개계약이 뭡니까? 입금가 10억, 토지 같은 거 2,001원 되는 거 10억, 10억만 나머지 받는 같은 거는 대두당 10만 원 받아 11 공사가 약속했다. 10억만 입금해주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사님 다 먹다라고 했는데 약속만 해 실제 받은 게 없다. 그래 성사도 안 됐다. 막 그래 성사 될 때는 10억밖에 못 받았다. 이런 왜냐하면 살인 미수 처벌한다는 규정이 형법에 있는데 반해서 회사법을 처벌한다. 살인죄는 살인 공사법은 실제 처벌한다. 받기로 약속만 했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이게 그러니까 얼마 요 받는 말은 현실 이제 요즘은 5번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것 일반 시험에 나왔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국토 중개계약서 서식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데 안에서 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보수영수, 공공사무소, 정신청 서식, 금융계약서 서식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분묘기지권인데요. 분묘기지권 287페이지 기지권 칠판에 분묘기지권 질문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0년 안 나온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주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간섭법상 물건이다. 지역권에 유사한 게 아니고요. 기지권이 뭡니까? 이게 남의 땅에다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복제사한 경우 지요 취득을 하게 되면 영무한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례 제가 한국산학회에 이게 분묘기지권에 관한 논문을 하나 제출해서 제가 시험에는 기사가 말한 답해야 되고 기사가 반대로 나만의 주장 제 생각 잠깐만 생각 기사가 생각 옛날에는 이 부분을 연구 하잖아요. 판에 상황이 바뀌면 사지고 해야 되는데 영어 쓰겠다 하잖아요. 매 60년 지금 장사등 어쨌든 여러분들은 진술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가 주장한 판례만 해야 됩니다. 이건 판례만 여기 지금 복분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암장의 경우에는 여기지권 인정되지 하게 묻거나 하고 감요, 대장
다묘 예장 같은 말 가짜로 시골에 가게 있던 사람들 미리 다. 자, 그 다음에 유기지권이 성립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땅 주인 물에 나올 수 있어요. 하는 거 민법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한 실명법 이거는 민법 시험에도 반드시 이거래 동하고 해서 이거래 받으면 확정 유효 확정으로 그 판례들이 자 남의 땅에 주인 동의 받아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번은 주인 동의 안 받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화의 부를 점유하고 공제사한 생깁니다.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는 일반 개업 공개사를 통해 경우는 그에 해당되는 경매로 낙찰받는 경매로 하고 자기 요 있으면 낙찰 받은 사람한테 요 이상해 생깁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3번에 의한 분묘기지권 경우에는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하는데 그다음 이거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된다. 대부분 판례도 다수 옛날에는 가 또 한 때부터 돈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된다. 한때 생각이 자꾸 딱 이렇게 해야 아니 땅 소유권 침해되니까 어쨌든 달라고 하면 청구하면 달라 소리 안 계속 여치득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지금 연구원이 좀 있다고 공대사하고 관리하는 공대사하고 관리한다 관리 안 하면 산인지 나무가 잘 나 관리하면 영원히 된다. 다주점유 타주점유니까 요 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면 타주점유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거예요. 요기지권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요기지권이 성립돼 있다 해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 되지 합장 일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다고 봐야 된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요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요기지권 시효취득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매장, 가장, 자연장, 개장,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공안, 묘지가 있는데 묘는 취신이나 유고를 매장하는 시설, 묘지란 부분을 설치, 묘지, 하종 묘지, 여기의 부분, 묘지가 더 개념, 행동묘지, 천주교 이런 묘지를 설치역을 하고 개장은 옮기는 거, 이장하는 거, 개장.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단지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자연. 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30년 내에서 번 연장할 수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매장 철거해야 됩니다. 1년 개인 묘지는 할 수.
그다음에 가족 종묘지 면적 10제곱미터인데 합장은 10제곱미터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묘지는 1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화장, 대장, 가족 자연장기, 종 자연장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매장,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기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종종, 법인 묘지, 법인 자연장기 등은 미리 허가해야 됩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287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시효치 등 인정 안 된다 했죠. 전에 설치된 것만 인정된다 했습니다. 2번 평장도 인정된다. 평장, 암장 이해가 잘 안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 평장이다. 이게 파이, 다이어트 파이 밑에 평장은 유기직권 인정 안 됩니다. 위로 불가하게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데는 집에 가기 좀 막 세워놔. 일본 오인이 살아 답 2번이고요. 3번 아직 사망하지 아니한 것 가묘, 예장,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효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존 분묘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것 새로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장 사전 사후 신고, 매장 신고, 개인 묘지, 개인자 인정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죠? 맞습니다. 2번은 화장한 유골을 매장한 경우에는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 안 했는데 시험에 나온 30cm 이상 파고 묻어야 됩니다. 2번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개장, 옮기는 경우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화장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장은 1번 미리 신고 주시오. 화장 신고라고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사전 신고, 사후 신고로 있다. 장사 등에 관한 않습니까? 아니 6번 문제 하나만 더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가정묘지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분묘 일기는 10제곱미터, 가정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러면 가정묘지 안에 10개의 분묘가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연장이라는 게 이게 13일 장사 등 시행이 있게 생긴 제도이거든. 3번 종중묘지란 종중묘지가 아니고 이거는 가정묘지입니다.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를 가정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묘지는 종중이나 군중, 구성원의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3번이 틀렸고요.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예,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안 되고요. 천주교 재단 이런 재단법인이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5번 군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왜 이게 자연장지 신고라고 사전하려는 자는 사전신고 미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295페이지 농지법부터 지었다가 하겠습니다.